내가 배우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더 알고 싶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 협의혼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에는 소송을 통해서 재산 내역을 명확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단연코 문의사항 최고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없이 협의 이혼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혼소송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송으로 이혼하지 마시고 협의 한 3번 정도 시도해보시고 정 안 된다 하면 그때 저한테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협의 꼭 시도해보세요. 이혼소송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사자분에게 소송보다는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거든요. 왜냐? 최대한 원만하게 감정적인 다툼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협의이혼을 할 때 꼭 짚어야 하는 것, 협의이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이혼을 하려는 상황이다 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는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녀가 있는 분과 없는 분 두 분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집중해 주세요. 위자료는요, 두 분이 합의만 되면 됩니다. 양날에는 주지훈에게 이혼하기 싫은데 양날에는 주지훈에게 위자료로 제가 줄게요. 양날에는 주지훈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냥 이렇게 당사자가 원만하게 정했다 하면 그 금액대로 그냥 지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두 분이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 없이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혼하시는 경우라면 위자료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정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다? 재산 분할이다. 재산 분할은요,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도 2년 내에는 재산 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어요. 2년 내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어떨 때 할 수 있느냐면 내가 협의 이혼할 때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혹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당사자가 명확히 논의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이혼해 버리면 그때 재산 분할 제대로 안 했으니까 다시 할 거예요 하고 또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양 당사자의 재산 목록을 두 분이서 같이 적으시고 양날의 명의의 적극재산, 예금, 적금, 부동산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양날의 명의의 소극재산, 대출, 카드빚 이런 게 얼마 있는지를 쭉 적고 남편 것도 쭉 적고 서로 재산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걸 각자 나누기로 합니다. 이렇게 적어 두시면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의 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서로의 재산 목록을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다 합의하에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그럼 협의이혼할 때도 재산에 대해서 조회해보고 다 열어본 다음에 할 수는 없나요? 왜냐면 배우자가 다 꽁꽁 숨겨가지고 저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재산 목록 적어도 숨길 수도 있잖아요.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배우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더 알고 싶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 협의이혼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에는 소송을 통해서 재산 내역을 명확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위자료, 재산 분할 문제가 똑같이 되니까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추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협의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현재 상황에 맞게
맞게 정해서 이혼을 하시되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겼을 경우 아이를 남편이 키우기로 했는데 남편이 재혼한 이후에 우리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아이의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양육비를 뭐 다르게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소송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에 맞게 두 분이 합의를 하셨다면 그렇게 협의 이혼을 진행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대부분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전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절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싶다 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합의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나한테 1억을 주기로 했는데 협의 이혼이 완료된 다음에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하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명확히 적는 것을 하고 싶다. 이때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 자체는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합의 이후에 변호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원활하게 합의가 돼가지고 한다면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혹시 배우자분하고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만큼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분쟁이 없이 그냥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특별한 단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명확하게 뭐 재산이나 아이들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그냥 일단 이혼만 해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그걸 바로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협의 이혼은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가족과 가족이 결합하는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륜지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이 그렇게 큰 일인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혼 역시 당사자에게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법원에서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한 것 그리고 당사자가 꼭 나와서 함께 협의이혼을 하도록 한 것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더 이혼을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배우자를 다시 보는 것이 속상하고 싫지만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는 또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이혼 할 때에도 같이 법원에 가서 숙려 기간을 가지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협의이혼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